이번 시간은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제9강 논문, 논문, 논문 중에서 과학기술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정의, 종류, 요소, 그리고 과학기술 논문의 구성 형식, 그리고 그 과학기술 논문 작성의 실제 이 부분은 음, 일부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어, 이제 해보겠습니다. 논문의 정의를 해보면 논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조사라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일정량의 글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라는 합리적 방법이란 것은 굉장히 어, 다양한 방법이 있죠. IT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해 본다든지, 음, 뭐 인공지능 그 로직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입증하려고 하면 그 기존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서 뭐 사람의 그 피부 병변 같은 거를 구분해내는 게 아니 좀 더 쉬운 거 할까요?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예를 들면 95%였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 율이 99%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훨씬 더 잘한다. 어, 그, 그 인공지능 논리가 어, 자기 딥런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할 때 그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죠. 결국 자기 주장인데 주장이 뭐예요? 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로직을 딥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딥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논문의 이제 종류라기보다는 사실은 에세이나 이런 건 논문에 해당되지 않는데 어쨌든 글의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글의 종류. 교양 과목에서 배우는 에세이, 어? 그다음에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간 또는 기말 리포트가 되겠고 실험 결과를 정리 보고하는 실험 보고서. 약간 이제 보고서, 리포트, 에세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보통 그 논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학술지에 실리는 학술 논문하고 그다음에 학위를 받기 위한 학위 논문. 음, 요거는 이제 그 학위를 받기 위한 학위 논문은 물론 학술지에 안 실려도 되는데 요즘은 대체로 이제 학술지에 실고자 하죠. 보통 그 SCI나 뭐 이런 급이 아니더라도 국내 학술지나 다양한 그 학술지에 보통 실으려고 합니다. 논문의 핵심적인 요소가 세 가지인데, 독창성.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거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봤어도 자기가 좀 다르게 해본 거야. 뭐를 첨가하거나 좀 방법을 바꾸든지 뭐 다르게 해서 새로운 결과를 내야 돼요. 그,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실증성은 그걸 이제 그런 독창적인 독창적인 방법을 쓴 거를 갖다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죠, 증명. 보통 이제 과학기술은 그걸 실험, 실습,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는 그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독창, 독창성, 실증성, 논리성은 논문의 핵심 요소 세 가지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논문으로 성립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학술지에서 안 실어줘요. 독창성이 좀 약하다. 실증은 제대로 해봤냐? 어, 논리성은 제대로 들어있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논문의 구성 형식은 이제 서두와 본문과 결미로 구성되는데 서두에는 이제 제목도 중요합니다. 제목 있고 저자가 나오죠. 저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했으면 단독으로 저자를 쓰기도 하고 저자와 주소를 써요. 뭐 요즘에 이메일을 많이 쓰죠. 이메일. 왜냐면 그 연락하고 싶을 때 어디로 연락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요약이라고 하는데 요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초록이라 그래요. 초록이라 해서 이 전체 논문을 갖다가 한 페이지 이내로 쫙 요약한 거예요. 이걸 보면 사실 논문 전체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목과 요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이제 본문에는 이제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서론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고 어떤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연구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가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훨씬 대화 거행을 구분을 잘하더라.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를 갖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개와 고양이의 그 뭐라 판단력은 99%더라. 구분하는 능력은 1%가 미싱 있더라. 그런 거하고 기존의 결과보다 더 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고찰도 할 수 있다. 고찰은 이제 뭐 개와 고양이 좀 예를 들면 음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특이한 방법을 더 동원했다. 예를 들면 사진이 뭐 그런 얘기 해야 되는 얘기죠. 사진이 좀 흑백이거나 아니면 그 희미하거나 이러면 잘 구분 못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약간의 그 보정 작업을 했다. 그 영화도 사실은 그런 걸 하거든요. 영화도 이제 보통의 방영 옛날 영화 같은 경우 색깔이 밝거나 이렇게 옛날엔 필름으로 만들었잖아요. 필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필름이 많이 상영되고 나면 지직지직지직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다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복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졌다.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결론까지 나죠. 결론은 내게 더 낫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핵심은 여기에 다 본문에 이제 들어있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가 다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미라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실질은 감사의 글보다는 참고문헌이 먼저 나와요. 참고문헌. 참고문헌이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떠어떤 논문이나 책이나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참조를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요즘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예, 감사의 글을 이제 쓰죠. 동료들이 누가 도와주었고 이거에 조언해준 교수님 누구고 그래서 감사의 글을 쓰죠. 요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분이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제 그 역작인 경우에는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록 같은 것도 이제 마지막 넣을 수 있어. 이 논문을 구성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아, 이 학교의 경우 이제 IM
아래 IMRAD. 그러니까 I am red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I am red 방식을 쓴다. I는 introduction, 서론이고요. M은 method, 방법. R은 result, 결과고요. 그리고 A는 그다음에 논의는 이제 D는 discussion, 논의죠. 이 첫 글자를 딴 구성 방식인데 이 파스테르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 유산균이나 병용균에 대해서 굉장히 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유의 이름이 되지만 어쨌든 그 파스테르가 작성한 그 병원군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근세에 이런 IM, IM, I'm Red는 최근에 생긴 거죠.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에서는 표준 구성으로 적용되지만 반드시 이 형식을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형식을 취하는 분야들도 훨씬 많다. 근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표준 구성으로 좀 많이 쓴다. 어. 내가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서론과 연구 방법 사이에 이론적 배경을 별도로 둔다. 이론적 배경을 별도로 둔다. 근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 연구 방법이나 실험을 내세우기보다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전면화하기도 한다. 어, 그래서 연구 방법이나 실험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증이죠, 실증. 어, 핵심 내용. 그래서 논문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 형식을 따르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IT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활발히, 활발이라고 하는 게 가장 뭐 해연수도 많고, 논문도 많이 게재하고, 그런 데가 이제 정보과학회라고 있습니다. 정보과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정보과학회도 사실은 이제 IT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로직을 프로그램 한다든지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거기다 넣는데 거기에 쓸 때도 사실은 음, 대부분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IMRED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를 갖다가 음, 쭉 10까지 부록 빼고 1부터 10까지를 한번 쭉 보겠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초록까지 하면 이제 그 서두 부분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론 부분하고 감사의 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목 달기, 저자와 주소, 초록까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목 달기. 자, 어떻게 제목을 다는 게 좋을까? 제목은 사실은 사람을 소개할 때 내 이름하고 같은 건다. 그리고 그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어, 그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그걸 다시 표현하면 제목은 글의 눈이다라고 합니다. 글의 눈이 뭐예요? 눈이. 그, 음, 이걸 보고서 보통은 읽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어, 그래 눈이 사실 우리 몸에서 사실은 그 코, 청각, 말하는 거, 아이인데 사실은 그 눈이 사실 저기 몸이 전체 1000량이면 눈이 900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기 살아가기 힘든 거죠. 아무튼 제목은 그래 눈이다. 그래 눈.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목은 너무 길어도 문제지만 너무 짧아도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목은 길지 않으면서도 독창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어, 예를 들면 저기 마이크로 접촉 연소식 센서의 제작이라고 했어요. 마이크로 접촉 연소식 센서. 그럼 마이크로 접촉 연소식 센서라는 거를 제작하는 건 알겠는데, 음, 뭐 마이크로 접촉 연소식 센서는 일반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독창적인 것이냐, 구체적인 것을 에 대한 부분은 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초음파 분문법을 이용한 마이크로 접촉 연소식 센서의 제작. 이렇게 하면 초음파 분문법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센서를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초음파 분문법을 이용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안 썼다. 그리고 독창성이 도출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초음파 분문법을 좀 더 그 상세하게 썼어요. 초음파 에어로졸 분문법을 이용한 마이크로 접촉 연소식 센서의 제작과 특성. 아, 이게 너무 길죠? 별로 들어간 거 없는데. 에어로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특성 들어갔어요. 원래 제작하면 거기에 특성이 다 나오죠. 그런 걸 얘기를 안 할 수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예? 그 초음파 분법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또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 근데 의미를 명료하게 인-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목은 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해야 된다. 무엇보다 그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다. 독창성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독창고 구체적이고 초음파 분무법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접촉 연소식 센서를 제작했다.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 저자와 주소 두 번째 저자와 주소 제목 다음에 이제 저자를 쓰죠. 저자. 그리고 보통 소속은 이제 학교 있으면 학교, 연구소에 있으면 연구소 소속을 쓰고, 네, 주소를 표기를 하는데, 주소를 표기를 하는데, 이 주소는 사실은 이렇게 실 주소는 안 써요. 이거 개인정보잖아, 개인정보. 어, 물론 이름도 다 개인의 소속 이런 거는 개인정보가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나타나는데 집 주소를 쓰지는 않죠. 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결국 주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연결해요. 주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나 교신 저자. 교신 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주 저자나 교신 저자는 뭐냐면 이걸 핵심적으로 쓴 사람이 주 저자고 그 다음 핵심자가 사실은 교신 저자예요. 그 주 저자는 교신 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교신 저자는 교신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상호 그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질문을 하거나 뭐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어? 이게 주저자이거나 아니면 교신저자. 여러 명 있었을 때는 교신저자 되는데 주저자가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많고 그 주저자가 아닌 경우는 보통 제2저자. 가 이제 교신저자를 많이 하죠. 제2저자 정도 되면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 있다. 이 첫 번째 이름 나온 사람이 제1저자고 제2저자는 두 번째 나온 사람,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제3저자고 그런 거죠. 저자의 배치는 그 저자의 배치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전면에 배치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권위자를 전면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저자의 배치는 그러니까
가장 그 논문의 기원사이 누구냐, 논문을 가장 영향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저자이겠죠. 제일 저자죠. 그래서 원의자가 그냥 맨 앞에 나온 거는 어, 아니다. 그냥 그분이 이제 그 지도교수였어. 그래. 많이 도와줬어. 그렇지만 도와줬지. 내가 많이 썼지. 내가 대부분 내가 우선적으로 썼고, 아이디어도 내가 다 냈고, 시험 지도 내가 다 했고, 프로도 내가 다 짰고. 그러면은 어, 내가 제일 잘하고 전면에 배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학회마다 이제 양식이 조금씩 틀려요. 어, 예를 들면 어, 참고문헌을 참고문헌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 그, 그 인용한 바로 끝에다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 그리고 그 참고문헌을 내려서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때 음,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할 거냐, 알파벳순이냐, 뭐 아니면 뭐 앞에서부터 인용한 순서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표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림 정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초록, 초록이 초록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랬지. 초록은 제목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초록이. 제목이 딱 큰 게 있으면 초록을 보죠. 그러니까 초록은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한 부분이다.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초록을 읽어보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제목과 저자에서 흥미를 느낀 독자는 초록을 검색을 하죠. 그래서 독자가 읽기 쉽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제외해야 된다.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에 포함될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연구 목적을 소개해야 된다. 왜 연구를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방법을 설명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가? 그 결과를 요약한다. 무엇이 나왔나? 그리고 결론도 제시해야 되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초록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초록의 예를 한번 볼까요? 뭐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연구에는 나노 유체 개념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열 전달 효율이 향상된 절연율을 개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열 전도도와 전기 절연 특성이 우수한 질산 알루미나 및 알루미늄 나노 입자를 절연유에 미량 분산시켜 나노 절연유를 제조한 후 이들의 물리적, 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노 절연유의 열 전도성은 증가하였으나 미량의 나노 분말 응립체가 생겼다. 이거 문제점이 좀 생겼다는 얘기죠. 전도성은 증가했던 결과다. 그래서 따라서 표면 분말과 반응하지 못하고 잔존하는 과잉 분산재와 반응 분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드미를 이용하여 나노 분말 응립체를 분쇄하고 동시에 에스테르와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분말의 응집과 침전을 억제하여 분산성을 향상시켰다. 결국은 열 전도성도 증가시켰고 이런 미량의 나노 분말 응집체가 생겼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어,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 핵심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열 전도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생긴 문제점을 갖다가 이렇게 해결해서 나름대로 그 나노 분말 응집체를 어, 분산시켰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록 이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를 갖다 항상 쓰게 돼 있어요.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는데 이 절연유, 나노 유체, 분산성, 열 전도성 이렇게 한 그 네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논문의 그 서두 저자하고 제목 저자 그다음에 초록 이 부분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있는 본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